13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그리고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죠.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미학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좀 철학적이에요. 아하. 순철 씨는 여우숲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우숲? 네, 대부분 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이 여우숲과 그리고 숲을 연구하는 분이 나와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 짚어보게 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영상 볼까요? 네, 음악 감상은 잘했는데. 네, 뭔가 이게 숲의 기운이 느껴지는 음악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편안한 느낌이잖아요. 숲에 들어가면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뭔가 명상하는 기분도 들고요. 나 혼자 있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 영상은요, 그 초록의 잎사귀가 풍성하게 달린 그 식물을 가까이서 보면서 시작하는데요. 네. 청량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녹음이 우거진 숲 사이로 난 작은 오솔길이 나와요. 네. 바람 따라 요요자적하게 흔들리는 나무의 잎들을 아래에서 위로 찍은 화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네. 그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화사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 왼쪽에 주제 자막이 나옵니다. 숲에게 길을 묻다예요. 그렇군요. 자막에서 좀 철학적인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물어야 할 길이 뭔지 네. 영상 더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그래요. 이 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충북 괴산군에 있는 여우숲이에요. 네. 처음에 제가 이 숲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었죠?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여우숲에는 다양하고 커다란 나무들과 들꽃들 그리고 꽃에 날아드는 벌, 따뜻한 햇살, 이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네, 이 숲에 대한 소개 부분이랄까? 먼저 그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네.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또 영상 봐야죠. 네. 네, 영상이 이러니까 이게 영상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체 뭐 좋은 음악이구나. 뭐 이런 그쵸, 생각만 그쵸. 들지. 뭔 영상이지 이제 모른단 말이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숲의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숲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자막으로 이 숲이 왜 여우숲인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네. 여우숲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 숲에 여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듭니다. 네. 그 그냥 왜- 뭔가 철학적이라고 해서 여우숲이 여우가 많이 나오는 숲은 아닐 거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요. 네. 순철 씨 말대로 이 숲에는 정말로 여우가 없었습니다. 이 숲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우를 여우는 찾아볼 수 없죠. 네, 1960년대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네. 여우가 멸종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불법 포획이라든지 예, 포획이 사냥이라든지 예. 아니 뭐 잘못된 걸 먹고 죽었다든지 예, 여러 가지 뭐 인간의 문명과 이기심으로 그렇죠. 이 멸종이 된 거겠죠. 사실 근데 이 여우 하면 이 여자가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이 여우도 암놈, 순놈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아, 그죠. 보통 여우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 여우도 순놈이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근데 왜 여우를 여자로 빗대는지 참 그 멸종돼서 확인할 수가 없군요.
네,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세요. 그 내일 알려드리네요. 네,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우가 여성으로 표현된지. 네. 네. 아무튼 이 숲을 그래서 오히려 여우숲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여우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겠군요. 여우숲이라고 지었다고 하고요. 네. 꼭 여우뿐만 아니라 이 숲을 터전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 그거예요. 여우가 사라진 지구에 인간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역시 철학적이죠. 역시 철학적이고 네. 삶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영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나둘씩 멸종이 된다면 언젠가는 인간도 똑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네.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렇죠. 이 여우숲에는 숲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숲을 위해 일하는 숲 철학자라는 분이 나와요. 음.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들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들은 삶을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느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을 온전히 보고, 그래서 노테이션 포미뉴, 문답 해전스 얼마나 쉽게 설명해요. 역사적 사건이 있죠. 어느 사건인데 이거 식품이 됐을까요? 거기 보면 강건한 이순신장군의 모습이 나와요. 천만에. 나무 모양을 따라 집을 짓죠. 휘어진 건 휘어진 대로 씁니다. 그러려면 나무 전체를 살펴야 돼요. 하버드에 가면 다산을 위한 포럼을 하버드에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냐면 인간은 선하다고 봤어요. 걱정하지 말고 절임 배추로 우리 모종 크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근데 결코 그 꽃은 저만을 위해 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매개자를 불러야 하거든요. 요 자리가 제대로 자른 자리. 다 아물었어요. 이 자리를 자르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캘러스라고 하는 자기 치유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톱질을 할 때 어때요? 편한 자리에 자르게 되겠죠. 지금부터 얘는 썩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이 줄기와 기둥조차 썩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발 아래 자라 올라오는 녀석들을 소나무들은 1년에 한 마디만 자라나요. 12살. 자, 소나무들은 아까 팔자가 어떻다고요?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뭔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죠. 네, 인터뷰도 좀 좋고요. 네. 이 영상에서는 강의가 한창인 강의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숲이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실에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고요. 강단에는 한 사람이 PPT를 띄워놓고 열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여우숲학교 교장이자 숲철학자인 김용규 씨입니다. 네. 네, 이렇게 뭔가 숲철학자라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엔 다양한 직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직업의 종류도 많지만 이 숲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여우와 많은 생물들을 좀 네. 돌아오게 하겠다. 네. 이런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런 숲철학자라는 그냥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지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름을 붙이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강의실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도 해요. 네. 웃음소리가 들리고 네. 훨씬 분위기도 밝아지고 활기차졌죠. 이 야외 수업에서 숲철학자는 나무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는 옆구리에 가지가 톱으로 반듯하게 잘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다 아물어서 다시 새살이 돋았어요. 이 강의하는 숲철학자가 말하죠. 캘러스라는 자기 치유 물질로 스스로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는 기둥의 위쪽 가지가 듬성듬성 잘려 있는데요. 보기에 모양도 별로 안 좋고 잘 아물지도 않았어요. 네. 그 잘린 쪽이 성인 남자의 키 정도 되는데요. 숲철학자는 이렇게 인간에게 편한 위치에서 아무렇게나 잘린 가지는 스스로 아물지 못하고 썩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쉽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면 이렇게 자연은 죽게 되고 인간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문 나무와 아물지 못한 나무를 직접 보여주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는데 왜 인간들은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할까. 그런 깨달음을 주게 되는 그래, 수업이죠. 집도 나무 결로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생태 의자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어떤 건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원을 만드실 거예요?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기만 하면 돼요. 못 믿으면 못 앉아. 자, 하나, 둘, 셋.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우리는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존재들이 사실은 나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들이 나를 떠받치고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자가 되어줘야 한다. 프란포기도 오직 저만을 위해 살지 않거든요. 나비를 부르고 벌을 부르죠. 그들에게 꽃가루와 꿀을 나눠주거든요. 그걸 통해 숲은 스스로 깊어지고 푸르러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다양함으로 피어나거든요. 인간도 이제 그걸 좀 배울 때가 되었다. 네, 참 뭐라고 얘기할지 참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울림이 좀 있는 그런 그쵸.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생태의자 만드는 것이 아마도 네. 이게 제가 예상해 보건데 네. 나의 뭐 허벅지에 누구를 앉히고 뭐 나도 그 남의 다른 이 허벅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게 되는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수업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뭐냐면요. 일단 작은 나무 주위를 수강생들이 빙 둘러싸서 서요. 그리고 앞사람 어깨에 두 팔을 올리고요. 여러 사람이 팔로 연결된 작은 원을 만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숲 철학자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앞사람 어깨에 팔을 올린 채로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무릎을 굽혀서 뒷사람 허벅지에 앉는 거예요. 아까 순철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간 의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앉으려고 하자마자 다들 중심을 잃고 쓰러져요. 이게 말은 되게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서로 중심을 잡으면서 허벅지 앉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앞사람과 어깨를 잡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도전은 실패를 하고요. 이번엔 숲 철학자와 함께 다시 앉기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한 아주머니가 비틀거리긴 했지만 꽤 제법 중심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을 잡은 그렇겠죠. 거죠.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를 인터뷰에서 말하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공존하고 누군가가 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나가는 중에도 화면은 계속해서 이 생태의자를 만드는 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네.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숲 철학자가 먼저 좀 살짝 넘어졌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도미노처럼 그렇겠죠. 앞으로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웃으면서 하다가 한 명씩 잔디밭에 다 쓰러지는데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있겠죠. 그 남자는 굳이 뭐 안 넘어져도 되거든요.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도 돼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뒷사람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눈치를 좀 보더니 자기 뒷사람이 넘어지자마자 슬쩍 같이 넘어져요. 혼자 멀뚱하니 서 있기엔 좀 민망을 했던지. 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요약하자면요. 자연은 공존하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준다는 내용이에요. 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나비를 부르고 벌을 부르고 그럼 그 나비와 벌들은 꿀을 먹고 꽃가루를 나르고 그럼 숲은 더 푸르러지고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공존하는 삶을 숲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자막이 나오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이분이 운영하는 숲학교와 여우숲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우숲에서 숲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숲한기를 맡으면서 잠자고 지낼 수 있는 펜션, 그리고 차 한잔할 수 있는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것 같은 자연에 대한 강의도 숲학교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 워크숍 장소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야외에서 캠핑도 할 수 있고요. 산나물을 캐고 직접 만든 장으로 비빔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한번 이 여우숲을 가보는 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들었을 때 울림이 징하고 울리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강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야외에서 캠핑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본인이 만든 쓰레기를 모두 가져갔을 때 뭐 캠핑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쓰레기는 가지고 가야 숲이 건강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고 걸어서 올라올 때 할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에 나무를 기증하고 심을 때 5%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나무를 심으면 할인을 해준다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좋은 분들과 함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할인 제도를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군요. 자연을 살릴 수 있도록. 자, 여우숲 한번 찾아가 보시고 네. 여우숲인지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이 영상의 마지막 자막은 그래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네. 마지막 자막은 숲은 내게 간결함을 위해 먼저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잔잔한 울림이 좀 더 많았던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마임 했었나요?네, 맞아요. 고택을 봤죠. 그, 만상 예, 고택. 저 종갓집, 네. 종가. 그것은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 들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맑은 공기와 함께 나를 울리는 네.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전체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초록의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흔들립니다. 숲속의 작은 오솔길은 어딘가로 향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며 자막이 나옵니다. 숲에게 길을 묻다. 충북 괴산군의 여우숲. 꽃과 나무, 햇살과 바람, 이른물을 들꽃, 그리고 흙과 벌레와 들풀이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 여우숲. 하지만 이 여우숲에는 여우가 없습니다. 여우 목도리를 탐한 여인들, 쥐약 먹은 쥐를 먹은 여우들, 인간의 비틀어진 욕망과 발달에만 초점을 맞춘 문명은 지금껏 무수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지구에 인간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들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강의에 한창인 사람은 여우숲학교 교장이자 숲철학자인 김용규 씨입니다. 느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을 온전히 보고, 그래서 로테이션 포미뉴, 분당, 회전수 얼마나 다시 오지 않을 삶에 대한 성찰. 어느 사건 때 이거 식품이 됐어요? 거기 보면 강건한 이순신장군의 모습. 그 끝에 숲으로 간 숲철학자. 모양을 따라 집을 짓죠. 휘어진 건 휘어진 대로 씁니다. 그러려면 나무 전체를 살펴야 돼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공동체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야외 수업을 합니다. 무엇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냐면 함께 살아간다는 건 걱정하지 말고 절임 배추로 우리 모종 크기 그대로예요. 충분히 알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 꽃은 저만을 위해 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매개자를 불러야 하거든요. 요 자리가 제대로 가지가 잘린 나무에 다가갑니다. 다 아물었어요. 이 자리를 자르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캘러스라고 하는 자기 치유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무를 가리킵니다. 톱질을 할 때 어때요? 편한 자리에 자르게 되겠죠. 지금부터 얘는 썩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이 줄기와 기둥조차 썩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발 아래 쉽고 편한 길 뒤에 치러야 할 대가. 소나무들은 1년에 한 마디만 자라나요. 12살. 그래서 꼭 알리고 싶은 생태의자.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죠. 나무 주위를 빙 둘러섭니다.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기만 하면 돼요. 못 믿으면 못 앉아. 자, 하나, 둘. 앞사람 어깨에 팔을 올리고 뒷사람 허벅지에 앉습니다. 하나, 둘, 셋. 비틀거리며 서로를 의지해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존재들이 사실은 나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들이 나를 떠받치고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자가 되어줘야 한다. 질끈 눈 감아버리는 대신 빨리 더 많이 대신 풀한포기도 오직 저만을 위해 살지 않거든요. 나비를 부르고 벌을 부르죠. 그들에게 꽃가루와 꿀을 나눠주거든요. 그걸 통해 숲은 스스로 깊어지고 푸르러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다양함으로 피어나거든요. 인간도 이제 그걸 좀 배울 때가 되었다. 숲은 내게 간결함을 위해 먼저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네, 공존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게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또 우리 라디오랑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다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끈끈함이 느껴지죠? 네. 다음 주 영상미학도 기대해 주세요.